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역권부터 할 차례죠. 349쪽입니다. 349쪽. 지역권도 매년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출제가 되는데 지역권은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나왔던 것들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꼭 맞출 수 있게 보셔야 되고요. 조문 한번 볼게요. 291조 보시면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다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게 이제 지역권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갑의 땅이고요. 여기 을의 땅인데, 갑이 요 길로 나가기 위해서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을의 땅에 통행을 하기로 요구해서 계약하는 것을 통행지역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말 그대로 이 토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랑 되게 좀 비슷한 게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본 것 중에 비슷한 거 뭐 있었어요? 상린관계에서 나왔던 것 중에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었죠.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하고 이 통행지역권하고의 차이점은 뭐였냐면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 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요건을 갖추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인정한다고 했어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자기 토지가 포위되어 있거나 또는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요때만 인정하는 거고, 근데 요거는 당사자가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없는 거고, 우리 편리하다는 이유로 통행지역권이 인정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만 인정한다고요? 오늘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은 언제 인정한다고 했냐면 토지가 자기 땅이 포위되어 있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이때는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권이라는 것은 얘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얘랑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회도로가 있는데 난 네 땅이 편하니까 일로 다니고 싶어. 얼마 줄게. 을이 좋아라고 하면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의토지통행권은 면적이 용도에 따라서 최소한만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통행지역권은 면적을 뭘로 정하면 되겠어요? 계약으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주의토지통행권과 통행지역권의 차이점이고, 근데 제일 기본은 이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요. 개인의 편익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도자기를 굽는 사람인데, 도자기 공인데 저쪽에 있는 을의 땅에서 좋은 흙이 나와요. 그래서 이 토사를 채취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지역권이 될 수 있느냐? 지역권 설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지금 갑의 토지의 편익이 아니라 갑의 개인 편익이죠. 이런 걸 이제 소위 인여권이라는 말을 써요. 토지의 편익이 아니라 사람의 편익인데, 인여권이라는 건 우리 민법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편익을 요구하는 토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편익을 요구하는 땅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요역지, 말 그대로 편익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편익을 승낙해 주는 땅이니까 승역지, 편익을 승낙해 주는 땅이다. 간단한 건데 시험에 되게 자주 물어봤던 건 뭐가 있냐면 요역지와 승역지 중에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필 토지 일부라도 가능한 건 요역지의 승역지죠. 그러니까 이 요역지는 한 필 토지여야 되고 승역지는 한 필 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취미생활이 그림 그리는 거야. 그래서 풍경화를 그리려고 좋은 임야를 빌려 쓰는 계약을 합니다. 지역권 설정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것도 역시 자기 개인의 편익이지 자기 토지의 편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역권이라는 것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역지. 요역지 없는 지역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겠지만 지역권은 뭐와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냐면 요역지예요. 그래서 요역지가 넘어가면 당연히 뭐도 따라가냐면 지역권도 가는 거고요. 요역지가 없으면 지역권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용익물권이랑 이 지역권의 차이점 뭐냐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배타적으로 남의 땅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갑이 을의 땅을 점거해요? 통행만 해요? 통행만 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을의 땅을 침해하는 정도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권은 을의 땅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뭐가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우리 뭐 물권적 청구라고 해봐야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 봤어요. 그 중에 뭐가 안 돼? 반환. 점유 안 하니까. 그래서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게 두 개 있었잖아요. 점유 안 하는 거. 지역권하고 저당권.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러면 다른 권리에 비해서 갑이 을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커요, 작아요? 매우 작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통행지역권에 있어서 이 지역권은 기간의 규정이 없고요.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영구무한의 지역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는 편익을 요구하는데 얘한테 피해를 주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영구무한으로 설정해도 상관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교재 잠깐 볼게요. 그 349쪽에 밑에 거만 안 보셔도 되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지역권의 성질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에 줄 그어두세요. 비한정적,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한정적이라는 건 뭐냐면 용도의 한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드는 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는 통행지역권이고요. 그리고 내 땅이 물이 부족해서 남의 땅에 물을 끌어 쓰는 지역권은 용수지역권 또는 뭐 조망권을 위한 조망지역권 이런 것들 뭐 용도의 한정이 없고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배타적인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적 성격이다라는 거고요. 자, 2번에 부종성 있죠. 별표 3개 해두시고요. 오른쪽에 3번에 불가분성 별표 2개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지역권이 시험에 나오면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요 두 가지인데, 자, 조문을 한번 보세요. 292조 제1항.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얘기는 뭐냐면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그러니까 요역지와 운명을 함께하고 요역지가 넘어가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냐면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역지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요역지뿐만 아니라 어디도 미친다는 거예요. 지역권에도 미친다라는 거죠. 약정 있으면 거기 따르고 2항을 보시면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특히 2항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절대로 지역권만의 분리양도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요역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을의 땅에 통행 지역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갑이 지역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역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갑이 요역지를 병에게 팔았어요. 매매를 해서 요역지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당연히 모두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역권도 당연히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지역권자가 되기 위해서 지역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게 문제인데, 등기해야 지역권자일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요역지만 넘어가면 지역권은 이전 등기 없이 당연히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처음에 취득할 때 설정 등기는 당연히 해야겠죠. 계약을 한 거니까. 근데 지역권은 이전 등기라는 걸 하지 않아요. 왜 등기 안 해도 될까요? 우리가 공부할 때 법률 행위를 했으면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에 의한 건 등기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법률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다시 볼게요. 1항에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92조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동되는 거니까 별도의 지역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요역지는 놔두고요. 요 지역권만 얘한테 분리양도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이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냐면 만약에 이 지역권만 분리양도가 돼버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요역지가 없잖아요. 요역지 없는 지역권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권만의 분리양도라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지역권은 후단에 뭐라고 되냐면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 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저당권,
저당권은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에 설정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 보통 권리라고 하면 어떤 권리에 저당을 잡았었어요? 지상권이나 전세권.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다가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어디에 설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역권에 설정할 수 없어요. 법률로 막고 있는 거죠. 만약에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그건 물권 법정주의 위반이에요. 법에서 지금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저당권 자체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끝에서 둘째 줄에 마지막에 줄 그어두세요. 지역권 이전 합의가 별도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이전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별표하고 줄 그어두세요.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지역권 이전 등기가 없어도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지역권 이전 등기는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고. 자, 니은의 부종성 있죠? 거기 이제 별표 2개 하고 줄 그어두세요. 지역권은 요역지의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불가분성인데 이 불가분성은 어떤 거냐면 나눌 수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요역지가 이렇게 공유일 때 보통 이제 공유일 때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얘네들이 공유자면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유의 특성상 만약에 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지역권을 갖고 나머지는 지역권자가 될 수 없고 이러면 법률 관계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은 얘네들을 똑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능한 한 요역지 소유자들에게 유리하게 규정할까요? 불리하게 규정할까요? 유리하게.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편익을 요구하는 정도는 강한데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정도는 매우 낮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한 이 요역지 공유자들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해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가능하면 존속시켜주고요. 가능하면 지역권은 소멸을 막아주고 또 가능하면 지역권을 취득하게 해줍니다. 그걸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갑을병 중에 한 사람이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역권의 취득쇼가 완성됐어요. 자, 지역권의 취득쇼가 완성됐다는 건 바꿔서 말하면 한 사람이 취득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효일까요? 전부 취득으로 해줄까요? 전부 취득. 항상 얘네들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전부에게 미칩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건 전부에게 미치는 거고 불리한 것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중에 한 사람의 취득쇼가 중단됐어요.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 취득쇼가 중단되었다는 건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 취득쇼는 완성이 유리한 거고 중단되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전부에게 미쳐요? 무효예요?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얘네들이 현재 지금 지역권자, 현재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야 안 걸려요? 자, 우리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죠? 용익물권만 걸린다 그랬어요? 그럼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죠. 용익물권이니까. 우리 지금 아직 담보물권 안 나갔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현재 지역권자인데 이 중에 한 사람의 소멸시효가 중단됐어요. 자, 소멸시효는 완성이 유리해요? 중단이 유리해요? 중단이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어떻게 돼?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야 권리를 또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한 사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라는 것은 전부에게 효력이 미칠까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까요? 전부에게. 소중한 것이니까 전부에게 효력이 미친다라고 해요. 간단하죠? 이건 뭐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요게 얘네들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만 구별하시면 돼요. 아니, 그게 구별이 안 되네. 그러면 자, 취득시효 중단, 취중 무효. 술 먹고 하면 무효고요. 소중하죠. 소중한 거는 무효예요. 다 같이 들어야 돼. 다 같이. 소중한 건 전부에게. 이렇게라도 해야 돼. 매년 출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한테 유리하게 한다.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갑이 내 지분에 대해서만 지역권을 소멸시키겠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전부 소멸되지 않는 한 지역권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지분에 한해서만 지역권을 소멸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취득은 한 사람만 취득하면 다 같이 하는 거고요. 소멸되는 건 전부 소멸돼야 소멸이지 내 지분에 대한 지역권만 소멸시키는 건 있을 수 없다. 자, 그게 이제 불가분성인데 그 한 장 넘겨보시면 그게 차례대로 나와요. 기억에 줄 거두세요. 내용을 보면 토지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내 지분에 대한 지역권만 소멸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는, 자, 취득은 유리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같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뒷부분은 뭐 줄 그실 필요는 없는데 의미만 확인할게요. 따라서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수요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거는 앞에 말에 반대로 해석해 놓은 거죠. 뒷부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취득 수요가 완성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취득이요. 그럼 A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네들의 취득 수요를 못하게 하려면 취득 수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중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한 사람만 중단시키면 돼요? 모두를 중단시켜야 돼요? 모두를. 만약에 두 사람은 중단시켰는데 병거를 중단시키지 못해서 얘가 완성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뒷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따라서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수요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중단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중단시키는 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 수요 중단 또는 정지는, 자, 소중한 거니까 무효예요? 전부에게 뭐죠? 전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이게 불가분성이고, 그걸 정리해 놓은 게 밑에 표예요. 체크 플러스 표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4번 보죠. 4번 첫째 줄에 줄 거두시면 민법은 대가와 존속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역권에 관해서는 대가나 존속기간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둘째 줄 마지막에 줄 거두세요. 영구무한의 지역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상권,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지상권도 영구무한이 되고요. 지역권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지료는 요소가 아니므로 무상의 지역권이 인정되며, 여기까지만 봐두세요.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지상권도 그랬고요. 요 지역권도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상의 지역권 얼마든지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에 지역권은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등기는 무슨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권 설정 등기. 우리 제한물권 처음 취득하면 설정 등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정 등기는 하는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어떤 등기는 안 한다고요? 이전 등기는 따로 안 해요. 요역지만 넘어가면 따라가니까. 자, 오른쪽에 2번에 보면 설정 계약은 소유자 간에만 인정되는 건 아니며 요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지역권은 반드시 요역지 소유자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용권자가 취득할 수 있고. 자, 3번은 별표 2개 하고 줄 거두세요. 요역지는 한 필 토지여야 하며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승역지는 한 필 토지 일부라도 상관없다. 자주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효 취득 나오죠. 294조.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45조가 우리 점유 취득 수요 규정이에요. 그럼 지금 이 지역권도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거 자주점유예요? 타주점유예요? 타주점유죠. 자주점유를 하면 어떤 권리를 시효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 근데 이런 용익물권을 시효 취득할 때는 당연히 남의 것임을 전제로 취득하는 거니까 자주가 아니라 타주점유죠. 자, 얘가 갑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을의 땅에 대해서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고 합니다.
근데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만 인정이 돼요. 만약에 불계속, 비표현 지역권이라고 하면 그건 시효취득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 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일단 적법점유자에게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갑이 남의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면 얘는 시효취득 인정해 줄 수 없다. 첫 번째 적법점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접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여기다가 통로를 개설해야지만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갑이 이 땅의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고 싶은데 통행을 20년간 이렇게 할 때 을이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평소에는 집에만 가만히 웅크리고 있고 밤 늦게 을네 집에 불 꺼지는 거 보면 그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에 불 켜지면 다시 들어가고요. 다음 날도 불 꺼지면 왔다 갔다. 새벽에 쏙 이 짓을 20년 했어요. 자, 시효취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거 왜 안 되겠어요? 계속되지도 않았고 표현되지도 않았어요. 그럼 시효취득하려면 일단 여기에다가 통로를 개설해요. 그럼 통로를 개설하면 이제 통로를 개설했다는 건 표현했고요. 계속 통행하는 거죠. 계속되었다. 이렇게 해야지만 통행지역권을 인정해 주는데 근데 누가 개설해야 한다고 했냐면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제3자가 호의로 개설해 준 건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직접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20년 통행하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는데 그러면 이때 갑을에게 대가 지급, 보상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조심하시고 자 교재 한번 볼게요. 353쪽에 판례박스에 별표 2개 해두시고요. 그 첫 번째 제목에 보면 통행지역권 취득시효 요건이라고 해서 요역지 소유자가 스스로 통로를 개설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법점유에 돼요. 적법점유. 불법점유는 인정 안 한다고 있고 적법점유에 되고 세 번째가 비교적 최근 판례인데 줄거진 데만 좀 봐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이 시효취득도 인정이 되려면 요역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요역지의 존재 여부는 누가 주장 입증해야 될까요? 지역권을 주장하는 자가 요역지가 있음을 입증해야 돼요. 부정하는 자가 없음을 입증해야 돼요. 당연히 주장하는 자가 요역지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매우 중요한 건 다 끝났고 그냥 부담 없이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용수지역권 나오죠. 이건 물 끌어 쓰는 지역권인데 용수지역권이 여러 개 있다. 여러 개 있으면 어느 게 우선하겠어요? 빠른 게 우선하겠죠. 물권이니까. 그래서 2항만 보세요. 2항.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그러니까 우리 지역권은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함께 쓸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공작물을 설치해도 같이 쓸 수 있는데 비용 부담은 당연히 요역지 소유자인 지역권자만 하겠어요? 아니면 함께 부담하는 거예요? 함께. 그게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2항 보세요. 2항. 300조의 2항 보면 전항의 경우에 승역지 소유자는 수익 정도 비율로 공유물의 설치, 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요역지 소유자랑 승역지 소유자가 함께 쓰는 거니까 비용 분담도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수익의 정도에 따라 같이 부담을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298조를 보죠.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이거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얘네 둘이 지역권 설정을 하면서 이 을이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을이 만약에 이 땅을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 의무는 여기서 중단되는 거예요? 병도 지라는 거예요? 병도. 특별 승계인도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을이 의무를 이행하려니까 너무 귀찮아요. 그럼 얘가 이제 이 의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음에 나와요.
자, 299조.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요. 이 의뢰하는 사람이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걸 부담하기 싫으면 뭘 하면 된다고요? 위기라는 건 뭐냐면 을이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갑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위기예요. 이 위자는 이제 위임한다 할 때 위자고 기자는 포기한다, 버린다 할 때 기자예요. 그러니까 얘가 일방적으로 이 부분의 소유권을 얘 줘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 누구 땅이 돼요? 갑의 땅이 되죠. 그럼 갑의 지역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소멸하죠. 지역권자가 이 땅에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때 이 소멸되는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혼동이죠. 더 넓은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끝에서 둘째 줄 마지막에 위기란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한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위기에 의하여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위기에 대한 개념은 뭐 내용만 좀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위기라는 말은 다른 데서는 절대 안 나와요. 어디서만 나오는 거냐면 지역권. 그래서 위기라는 건 지역권만의 특유한 소멸 사유가 돼요. 다른 데 나올 수 없고. 자, 오른쪽에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인데 둘째 줄 마지막에 별표하고 줄거두세요.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할 권능이 없으므로 뭐가 인정이 안 돼? 반환 청구.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만약에 지역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OX에 틀려요. 물권적 청구는 인정이 되죠. 뭐만 안 된다고요? 반환. 그러니까 제거 청구와 예방 청구는 인정되고 반환 청구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 소멸 사유들은 참고로 보시고 밑에 특수지역권은 안 보셔도 돼요. 자, 다음 페이지에 올해 기출문제 보죠. 틀린 것입니다. 1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또 나왔어요. 그렇죠? 지역권은 절대로 분리양도가 될 수 없습니다. 2항. 공유자 1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2번? 맞죠? 왜냐하면 지역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처분행위잖아요. 그럼 공유물을 처분 변경할 때는 혼자 하면 돼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 2번 이해되셨어요? 똑같이 바꾸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공유자 1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OX예요. 지상권 설정 행위가 채권행위예요? 처분행위예요?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니까 자기 혼자 하면 돼요? 다 같이 해야 돼요. 다 같이. 지역권을 지상권으로 바꿔도 똑같은 거겠죠? 무슨 말인지 드셨죠? 예. 확인. 그럼 만약에 지문에 공유자 1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OX예요. 맞죠? 전세권 설정 행위도 처분행위잖아요. 물권을 해주는 거니까. 3번.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 청구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3번은 틀렸죠. 지역권은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4번.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한다. 그렇고요. 주장자가 입증해야 되고. 5번.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토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다. 5번은 참고로 보시고요. 답은 3번. 이번 우리 시험 문제고. 이렇게 나오면 뭐 다 맞힐 수 있겠죠. 뭐 새로운 거 나오는 거 아니고요. 강조했던 것들 위주로 나와요. 물론 이제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평소에 우리 공부 안 하는 지문인데 이런 지문들은 그냥 뭐 참고사항으로 보는 지문이고 거의 중요한 지문에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권적 청구 중에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용익물권 전세권입니다. 우리가 지금 용익물권으로 본 게 지난주에 지상권, 법정 이상권도 받고 그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마지막이죠. 303조 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 1항에 처음에 보면 전세금을 지급하고라고 되어 있죠.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은 필수 요소입니다.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아요. 근데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 필수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자, 여기까지 뭐 한다고 되어 있냐면 사용 수익한다. 이런 물건을 뭐라고 불렀냐면 용익물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용익물권의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 후단에서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줘요. 우선 변제권은 용익물권의 성질이 아니라 이건 담보물권의 성질이에요. 마치 저당권자가 자기가 빌려준 돈을 경매시에 우선 변제 받는 것처럼 전세권자에게도 전세금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줘요. 그럼 전세권은 독특하게 용익물권이지만 어떤 성질을 함께 갖는 거예요? 담보물권의 성질을 겸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경매가 실행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일반 채권자보다는 선순위일 때만 먼저요? 상관없이 먼저요? 상관없이 먼저고, 담보물권자보다는 후순위보다는 먼저지만 선순위자보다는 후순위에 받는 거겠죠? 그게 이제 우선 변제권이고, 2항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항은 헌법상의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경지는 전세권에서 제외합니다. 자, 오른쪽에 니은에 줄 그어두세요. 부동산 일부에 설정 가능한 물건이다. 용익물권이니까 일부에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담보물권이라고 되어 있죠. 담보물권. 그러니까 밑에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해서 4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통유성이라는 건 뭐 공통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담보물권은 4가지의 공통성이 있는데, 부종성, 두 번째는 수반성, 세 번째는 불가분성, 네 번째로는 물상대위성. 이제 부종성이라는 건 뭐냐면 담보물권이라는 건 채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과 담보물권이 운명을 함께 한다는 게 부종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돈을 1억 원 빌려준 채권자예요. 그리고 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이 채권을 담보하고자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이 설정될 수 있는 건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갑이 을에게 채권, 1억 원의 채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저당권이 소멸되는 시점은 등기 말소시예요, 변제시예요? 변제시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변제를 하게 되면 채권이 소멸하면서 당연히 저당권도 소멸해요. 그래서 채권과 담보물권은 운명을 함께 한다는 게 바로 어떤 성질이냐면 부종성. 그러면 이 갑은 채권이 있고 저당권을 지금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채권 때문인데, 그럼 만약에 갑이 병한테 이 채권을 넘겼대요. 채권을 양도하면 채권만 넘어갈까요? 저당권도 따라갈까요? 저당권도 따라가요. 이런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수반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부종성과 수반성을 합쳐서 우리가 보통 부수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앞머리 따서. 부수성이라는 건 부종성과 수반성을 말하는 거고요. 얘는 채권을 넘겨받으면 저당권도 넘겨받는데, 얘는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채권 넘어가면 저당권이 따라간다고 했는데, 부종성, 수반성에 따라 이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이건 해야 돼요. 아까 지역권은 요역지 넘어가면 뭐가 따라간다고요? 지역권 따라간다고 했죠. 그게 어디 써 있었어요?
법에 적혀 있었잖아요. 이건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론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를 해야 돼요.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거지. 주등기로 해요? 부기등기로 해요? 저당권 이전 등기는. 자, 지금 갑이 등기부상 저당권자로 돼 있잖아요. 그럼 누가 샀다고요, 저당권을? 병이. 그럼 여기에다가 주등기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전된 걸로 보여요? 새로운 저당권으로 보여요? 새로운 저당권. 그럼 주등기로 하면 안 되겠죠. 1번이 내려왔다고 이렇게 부기등기를 해줘야겠죠. 등기해야 저당권자가 됩니다. 소유권 이외 권리. 소유권 이외 권리는 이전할 때 전부 다 부기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부종성 수반성 개념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요. 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갑이 저당을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 갑이 을이 갑한테 나중에 9천만 원만 갚았어요. 9천만 원만. 아직 1,000만 원은 안 갚았대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이 건물의 10분의 1에만 남을까요? 전부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전부 행사. 이게 불가분성이에요. 담보물권은 완전한 변제가 없으면 담보물 전부에 그대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하나만 더 볼게요. 갑이 을하고 도급계약을 합니다. 도급계약. 그러니까 도급계약이라는 건 이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보통 다 공사계약이라고 했죠? 일을 맡긴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도급인. 도급인. 일을 하는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불렀죠.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이유는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볼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있는데, 그럼 이제 이 공사업자가 2개 동의 건물을 공사를 했어요. 근데 공사 대금이 공사비가 2억 원 나왔어요. 동당 1억씩 해서. 그러면 이 갑이 공사 대금은 안 주고요. 아니 내 건물 이제 돌려줘라고 인도를 요구하면 을은 공사비 안 주면 당신 건물 인도 못해라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죠. 이런 담보물권을 우리 뭐라고 불렀죠? 유치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갑이 나중에 1억 원을 줘요. 1억 원을. 그러면 을은 먼저 한 개 동을 인도해야 돼요? 전부 거절할 수 있어요? 전부 거절할 수 있죠? 이런 성질이 뭐라고요? 불가분성이에요. 완전한 변제가 없으면 담보권은 그대로 남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봤는데 뭐 사실 얘 세 가지는 뭐 어려운 내용 없어요. 운명을 함께하고 따라다니고 돈 다 못 받으면 행사하고 이건데, 여기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건 물상대위, 물상대위. 그리고 시험에 물상대위 가지고도 여러 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고, 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을이 돈 안 갚으면 얘는 요거 경매 실행해서 자기 채권 1억 원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국가에서 강제로 수용됩니다. 그러면 수용되면 이 저당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해요. 그러니까 수용되면 수용 시기 전후를 불문하고 이 제한 물권들은 모두 다 소멸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선 변제 받아보겠다고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게 수용되어 버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저당권을 행사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게 돼요. 그럼 이거 억울하잖아요. 근데 수용이 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 이 갑이라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해서 우선 변제받는 건 불가능해졌으니까 이 보상금을 압류해서 이 보상금 채권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게 해주는 게 바로 물상대예요. 물상대. 그러니까 물상대는 말 그대로 다른 물건 위에 대신 위치하여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건 갑이 원래 뭘 할 수 있어서요. 원래 우선 변제권이 있었기 때문에 물상대위란 말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물상대위란 말이 나올 리가 없죠. 그게 이제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은 우리가 전세권 끝나면 공부하겠지만 얘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요.
뭐가 없냐면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럼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뭐도 안 될까요? 물상대위가 인정될 수 없죠. 아니, 원래 우선 변제가 안 되는데 다른 데 따라간다고 우선 변제를 해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상대위라는 건 우선 변제권을 전제로만 인정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래 우선 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자가 이 담보물권이 감소 소멸되면서 발생한 변형물이 있다면 그 변형물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 주는 것을 물상대위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물상대위가 인정되려면 요 을이 이 보상금을 받아가기 전에 뭘 해야 한다고 했냐면 압류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압류의 목적은 특정이에요. 특정. 을의 일반 재산과 분리 특정을 위해서 압류를 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갑이 이 건물에 이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요. 근데 이 채무자 을은 이 부동산 말고 다른 재산이 존재할 수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 재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재산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제 아파트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저는 이 아파트 말고 다른 재산도 있다는 거예요. 토지도 있고 예금도 있고.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아파트 이외에 다른 일반 재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특정의 원칙에 따라서 저당권자는 이 일반 재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 보상금을 받아가 버리면 일반 재산과 분리되어 섞여버려요. 섞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섞이기 전에 뭘 하라고요? 압류. 그러니까 압류의 목적은 일반 재산과의 분리 특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특정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이 압류를 꼭 저당권자가 스스로 해야 돼요? 제3자가 해도 돼요? 누가 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압류를 하든지 간에 얘는 그걸 통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이 압류는 저당권자가 압류해야 한다.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누가 압류를 하든지 간에 분리 특정만 되면 되니까 상관없고요. 자, 여기까지 2단계 끝났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나 보실 게 뭐냐면 물상대위라는 것은 이 저당권이 멀쩡하게 그대로 남아있을 때도 된다는 거예요? 감소, 소멸되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저당권이 멀쩡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당권을 실행하면 되는 거고 물상대위라는 건 이 저당권이 소멸되었을 때 그 변형물에 달라붙는 게 바로 물상대위예요. 자, 그럼 만일에 을이 병한테 매매를 했어요. 매매. 저당 달린 건물을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병이 을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할 거예요. 그럼 저당권자 갑은 요 매매 대금을 압류해서 여기에 대한 물상대위 행사가 되느냐?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이거? 저당물이 매매되면 저당권이 소멸되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그러면 돈 안 갚으면 이 저당권을 실행하면 되는 거지 남의 매매대금 가서 압류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저당 달린 부동산이 이번에는 임대차가 됐어요. 임대차. 그럼 병이 을에게 뭘 주겠어요? 차임 주겠죠. 그죠? 그러면 이 갑은 자기 채무자가 병에게 가지고 있는 차임 채권을 압류해서 여기에 대해서 물상대위 행사가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당 달린 건물이 임대차가 되면 저당권 소멸되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그러면 저당권을 실행해야지 물상대위는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 그럼 만약에 A라는 애가 저당 달린 부동산을 때려 부쉈어요. 그러면 이 소유자인 을은 얘한테 손해배상 채권을 갖겠죠. 그러면 제3자가 이걸 훼손시켰을 때 이 설정자가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채권을 압류해서
이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가 행사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뭐만 보시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얘가 저당물을 때려 부쉈어요. 그럼 저당권은 멀쩡하게 있을까요? 소멸될까요? 이 목적물이 멸실됐어요. 그렇죠? 그럼 저당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목적물의 멸실은 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사유죠. 그럼 얘가 이걸 때려 부수면 저당권의 가치가 감소,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얘한테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채권을 압류해서 물상대위할 수 있다는 거죠. 시컷 설명했더니 마지막에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만 구별하면 되냐면 매매대금 차, 매매나 임대차를 하면 이 저당권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당권이 수용되었다 또는 예를 들어서 저당물이 멸실되었다라고 하면 저당권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주죠. 그러면 변형물에 가서 물상대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저당 달린 건물을 불질러 버렸어요. 다 탔어요. 근데 이 건물이 화재보험에 들어있어서 보험금이 나와요. 그럼 얘가 보험금을 압류하여 물상대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불나버리면 저당권이 그대로 있어야 영향을 받아요. 받죠? 그러면 변형물에 가서 행사하는 게 바로 물상대예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게 강제로 수용되는 게 아니라 협의 취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협의 취득 때도 이제 보상금 나오는데 근데 이 협의 취득은 이 재결 수용이랑 달라요. 이 협의 취득은 이건 순전히 매매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협의 취득된 경우에 나온 보상금은 물상대위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 취득으로 나온 보상금은 물상대위가 안 되고 강제 수용, 재결 수용된 경우에만 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가 인정돼요. 이 부분이 처음엔 좀 어렵죠. 예. 그림이 들어오서 그렇지 지금 많이 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상대위라는 건 뭐냐면 저당권이 멀쩡하게 있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저당권이 감소, 소멸되면서 발생한 변형물에 가서 받는 건데 걔가 받아가기 전에 뭐 하라고요? 압류해야 돼요. 그렇죠? 누구라도 압류하는 건 상관없어요. 특정만 시키면 되니까. 근데 저당권이 멀쩡하게 있는 매매대금이나 차임이나 협의 취득 이런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나올 수 없어요. 그 얘기고. 그럼 우리가 지금 뭐 보다가 본 거냐면 전세권 보다가 본 거잖아요. 그럼 갑이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권은 용익물권인데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져요. 그럼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니까 얘도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을 모두 갖겠죠. 그럼 이 전세권이 담보물권이라면 부종성에 따라서 운명을 함께할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죠. 그럼 이 전세권이라는 건 뭘 담보하겠어요? 을이 갑이 가지고 있는 전세금 채권이죠. 이해되셨죠? 그럼 만약에 전세금 채권, 전세금이 소멸하면 전세금만 소멸해요? 전세권도 소멸해요? 함께 소멸하죠. 이런 성질이 뭐예요? 부종성. 운명을 함께한다. 이게 부종성이에요. 그래서 전세금은 전세권에 있어서 필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금이 없으면 담보물권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전세금 채권이 병에게 넘어가면 모두 따라가요? 전세권도 따라가요. 이런 성질을 수반성이라고 하고 전세금이 예를 들어 1억 원인데 갑이 을에게 9천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을의 전세권은 10분의 1에만 남아요. 전부행사예요. 전부행사. 이런 성질을 불가분성이라고 했고 그리고 전세권자의 잘못 없이 제3자가 방화를 해서 이 건물이 소실되었어요. 근데 이게 화재보험에 들어있어서 보험금이 있다면 을은 이 보험금 채권을 압류해서 이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이런 성질이 뭐예요? 물상대예요. 그래서 전세권도 담보물권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요. 이 을한테 전세권이 존속 중인데
이 전세금 채권만 확정적으로 분리양도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이게 원칙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권 기간 중에 전세금 채권만의 확정적 분리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는 된다고 하냐면 전세권이 소멸해요. 이게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럼 전세권이 기간 만료되면 등기해야 소멸해요? 등기 없이 소멸해요? 등기 없이. 용익물권은 기간 만료되면 등기 없이 소멸돼요. 그러면 용익적 성질이 바로 소멸되고 그럼 뭐만 남을까요? 전세금만 남겠죠.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하고 전세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부로 양도하는 것은 기간 중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확정적인 분리양도는 될 수 없다. 교재 잠깐 볼게요. 일단 357쪽에 니은에 작년에 새로 나온 판례인데 작년에 바로 출제가 됐죠. 니은에 보시면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다음이 별표하고 줄 거두세요.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의미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금 주고 전세권 등기했는데 존속기간 이전에 등기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4월 1일부터로 계약을 했는데 오늘 전세권 등기 다 마쳤어요. 그럼 이 등기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꼭 사용을 목적으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담보적 성질이 있잖아요. 그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밑에 통유성에서 4가지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니을의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분리양도 가능 여부인데 파란 글씨 볼게요. 전세금은 필수 요소라는 거 밑에 넷째 줄 볼게요. 넷째 줄에 파란 글씨.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그러니까 전세권 중에 전세금 채권만 분리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자,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데 전세권은 내가 갖고 전세금 채권은 네가 가져.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세권이 끝나면 뭐만 남는다고요? 전세금 채권. 그럼 전세권이 소멸하는 거, 이 전세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부로 양도하는 건 기간 중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전세금 채권이 얘한테 현실적으로 넘어가는 건 지금이에요? 끝나고요? 끝나고죠. 그걸 조건으로 넘기는 거니까. 그래서 기간 중에는 확정적으로 얘만 떼버릴 수는 없는 거고 조건부의 양도는 가능하다. 조건부 양도가 된다. 요즘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취득이 나오는데 취득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